네, 지금 정치권에서는 주사파로 불리는 이석기, 김재현 의원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사파 출신으로 고대 총학생회장을 지냈던 이종철 스토리K 대표와 함께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대표께서는 그 이력을 보면 1996년에 총학생회장을 지내셨죠. 예. 그때는 어땠습니까? 학생운동이 80년대만큼 활발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당시에도 활발은 했는데요. 네네. 이제 80년대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네. 이 사회적 관심도, 참여도 이런 게 이제 아무래도 조금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네.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는 80년대보다 또 학생운동이 더욱더 체계화되고, 조직화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진일보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운동이 대중화되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80년대는 워낙 많은 학생들이 예.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학생 운동이 활발했다고 생각됐지만 90년대는 좀 학생들의 참여가 좀 덜했기 때문에 좀 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더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80년대는 어떤 이제 그 기치가 앞서고 또 주장이 나왔을 때 이제 거기에 따라서 학생들이 모였다라고 한다면 90년대는 대단히 이제 학생운동 자체가 이제 조직적으로 네. 촘촘히 어떤 이제 그 체계화되는 이제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을 이제 더욱더 좀 긴밀하게 밀접하게 이렇게 조직을 해 나갔다 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대표께서는 언제부터 학생 운동을 하신 건가요? 1학년 때부터? 예, 하는 건가요? 저도 이제 1992년에 대학을 들어가서 이 1학년 때 방황을 많이 했고요. 네. 이제 대체로 신입생들이 많이들 그렇습니다만은 특히 좀 많이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학생 운동을 대단히 이제 좀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고 1학년을 마치면서 학생 운동에 이제 뛰어들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4학년 때 학생회장이 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학생회장이 되면 뭐 어떤 다른 교육을 받습니까? 원래 학생 운동에 뛰어들면 이제 1, 2학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게 되지만 또 학생회장이 되면 또 다른 어떤 특별한 교육이 있습니까? 사실 저는 제가 학생회장이 될 거라고도 생각을 못 했고요. 네. 예, 그냥 이렇게 정말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제 됐고,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많았고요. 네. 그 중에서 어떻게 제가 이제 됐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사람이 말하자면 이렇게 좀 성장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학생회장으로도 나가게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회장이 된다고 해서 특별히 어떤 뭔가를 따로 한다기보다는 네. 이제 뭐 그런 연장에서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다만 이제 학생회장은 하고 대중들을 좀 많이 접촉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떤 품성이라든지 이제 이런 측면에 있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스스로 이렇게 좀 자신을 갈고 닦으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학생회장 하면은 좀 뭐라 그럴까요? 액티브하고 적극적이고 이래 보이는데 이 대표께서는 일단 현재 초면에 보는 첫인상은 되게 얌전하고 이래서 학생운동을 어떻게 이끌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좀 많이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 네. 또 그때는 또 예, 그렇게 했고 네. 예, 좀 또 다른 좀 면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학생회장 할 때 어떤 활동들을 했습니까? 예, 우선 이제 이 학생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그 일련의 이제 그 어떤 그 1년 동안 네. 이렇게 진행되는 큰 행사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잘 준비해서 학우들과 함께 하는 게 중요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지금은 이렇게 축제라고 다 얘기하지만 대동제 이런 거를 상당히 어떤 사회 정치적 의미를 담아 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게 어떻게든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방법을 고민을 해서 잘 치룬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사회 참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데모에 참여하는 어떤 그런 게 많았죠. 그래서 제가 총학생회장을 할 때 1996년에도 거의 그때는 진짜 매일같이 데모를 하다시피 하는 그런 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 자, 96년도에 수감이 된 걸로 돼 있는데
그 어떤 위반으로, 어떤 법 위반으로? 저는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과 이제 집시법 위반이 이제 두 개가 같이 있는데 네. 집회 시위 관련해서 이제 있고요. 그리고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 이제 이적 표현물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든지 이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총학생회가 만들었던 자료집이 내용이 이제 그런 부분에 저촉이 되는 이제 그런 것이었고, 직접적으로는 1996년에 이 연대 사태라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학생 운동에 있어서 결정적인 어떤 이제 그런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1996년 8월에 이제 있었던 통일 행사입니다. 통일 행사 저도 그때 범민족 취재를 대회. 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기자에서 취재했습니다. 이제 그 행사가 대단히 어떤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 또는 이제 화제가 됐고, 그렇죠. 예,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제가 감옥에도 수감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98년도에 이제 소위 전향을 하셨는데, 예. 이른바 이제 주사파 학생운동 출신에서 전향을 했는데 이유는 무엇이었었나요? 제가 96년도 8월에 이제 수감이 돼서 네. 98년도 3월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이제 네. 이제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 90년대 중반에 있었던 북한의 대규모 식량난입니다. 이제 그때 북한으로부터 탈북자가 네. 굉장히 많이 이제 한국으로 그렇죠.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제 네.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이 이제 한국으로 대거 입국하게 되고, 한 해에 이제 500명 이상의 이제 수백 명의 이제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북한에 대한 정보가 대규모로 이렇게 이제 풀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네. 탈북자들의 이제 입을 통해서 북한의 생생한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북한의 현실을 보고 예. 생각했던 거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비춰봤을 때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사실들을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 전에 제가 가졌던 생각들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씩 이제 다시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정말 학생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는 소위 말하는 주사파가 많은가요?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학생운동 세력으로는 주사파 NL과 PD 계열 이렇게 이제 나뉘어져 있었는데, 97%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NL 이죠. 주사파 NL이 이제 학생운동의 97% 정도를 차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노선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NL과 PD가 경쟁하는 학생운동. 근데 NL 전체를 주사파로 보는 거는 또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주사파를 NL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다만 이제 주사파라고 하지만 주사파 안에서 또는 이제 NL 안에서 이제 약간의 어떤 온도 차이라든지 어떤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는 어떤 그런 게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90년대 초반을 지나면서 오히려 NL이 소위 말해서 이제 강성으로 다 정리가 돼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제가 이제 그 감옥을 가기 직전에도 일정하게 이제 어떤 혁신적인 그런 고민을 좀 제출하는 NL 내에서도 약간의 어떤 생각의 차이도 존재했었는데, 예. 제가 감옥 갔다 와 보니까 오히려 더 이제 굉장히 강해진 어떤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래서 90년대 중후반기부터 이제 NL은 그렇게 좀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통합진보당 내에서 이제 이석기, 김재현 의원으로 그걸 계기로 촉발이 돼서 주사파 논란, 뭐 이런 논란이 많습니다. 예. 자, 통합진보당 내 주사파 출신이 많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 통합진보당의 민주노동당 세력, 구민주노동당 세력이죠. 구민주노동당 세력이 전부 다 이제 NL 주사파 노선에 입각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다만 이제 구민주노동당 안에서도 이 PD 계열인데 남아 있었던 세력이 좀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동계, 이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민주노동당 안에 있지만 전부 다 이제 NL이다라고 이렇게 딱 규정 짓기에는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석기, 김재현 의원
주사파인데 예. 그러면 국회의원 되지 말아야 된다. 이제 됐지만 제명돼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우선 이제 그 주사파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라고 네. 보여지고요. 네. 그거는 이제 그거대로 또 이제 평가를 하고 접근을 할 부분이 있고, 네. 우선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그런 어떤 그 지위를 획득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자격 요건이 미달이 되죠. 이제 형식적으로 민주적인 절차를 올바로 밟아서 이제 당선이 됐느냐, 이제 이거를 따지더라도 당내 이제 비례 경선도 선관위의 감독하에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네. 부정으로 네. 물론 이제 검찰까지 가서 확정되는 게 필요하겠지만 이미 이제 당내에서 그것이 그렇게 밝혀졌고. 그런 걸 볼 때 이미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절차상의 자격 미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박지원 그 민주통합당 원내 이제 대표도 원내대표. 예. 이제 제명에 이렇게 동참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그렇죠. 이유가 이 국회가 그것을 심사할 수 있는데 네. 그 심사 요건 중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심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올바른 절차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라면 뭐 주사파라 하더라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그 어떻게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만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끊임없이 검증을 하고 검토를 하는 어떤 그런 작업들이 계속 따라가줄 필요가 있고요. 이제 어떤 저의 생각 네. 또는 이제 제가 보는 어떤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이제 나아갈 방향 어떤 이런 거에 비춰봤을 때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실에 비춰봤을 때 종북 세력 주사파가 국회의원이 되는 거는 대단히 위험한 문제인 것은 분명하죠. 예. 근데 뭐 학생 운동하고 특히 이제 NL은 주사파라고 보셨다면 예. 그러면 주사파였던 다른 그 총학생회장 출신 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뭐 좋은 활동도 많이 했는데 그렇다면 그거는 어떻게 또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주로 이제 민주통합당에 가 있는 학생운동 출신들 이제 주로 386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되는 이제 그리고 이제 90대 초반 이제 이런 정도의 선배나 이제 그 저와 비슷한 학번대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종북 주사파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오랜 시간 동안 자신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좀 그 구분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좀 아쉽고 우리가 좀 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게 친종북적인 그런 성향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이제 과거에 NL 노선에 따라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통진당의 민주노동당 세력은 그런 세력이 아니죠. 이제 NL 노선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서 합법정당 운동을 전개했던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구분이 될 수 있죠. 근데 보수 쪽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제 소위 말해서 색깔론 입히기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진보 죽이기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진보를 살리는 거죠. 정말 진정한 진보가 한국 사회에서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진정한 진보가 뭐냐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비로소 이렇게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보고 그것을 키워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색깔론 얘기는 오히려 저는 신색깔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보수가 진보를 좀 압박하는 네. 이런 차원으로 이제 색깔론이 활용이 됐다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그 반대가 된 거예요. 이제 어떤 보수를 공격하는 그래서 진실과 사실이 중요한 거고 종북 주사파가 종북 주사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는 통진당 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부정 경선에서 출발한 거고요. 네. 그 부정 경선 사태 속에서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저항을 하는 저 사람들의 실체가 뭐냐 이렇게 국민들이 궁금해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알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종북 주사파 노선에 따라서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고 합법 정당 운동에 뛰어들어서 민주노동당을 장악했고 통합진보당을 주도하면서 진보 세력을 이렇게 통합시켰다라고 이렇게 앞장섰던 이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고 그것을 이제 자꾸 이렇게 국민들이 더 이렇게 알고 싶어 했던 거죠. 자, 이 대표는 이제 그 보수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참 이제 애매합니다. 저는 네. 이제 진보 보수도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나 특수하게 통용되는 이제 그런 개념이기도 하고요. 저는 어떤 이념적인 현재 존재하는 현실적인 어떤 이념적인 어떤 노선의 방향으로 봐도 딱 보수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이제 보수하면 우파인데요.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썩 그렇게 이제 흔쾌히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제 일반적인 보수 진보의 그 어떤 의미로 보자면은 저는 오히려 이제 진보죠. 계속 이렇게 뭔가 좀 더 변화를 추구하고요. 더 창조적으로 이렇게 좀 앞을 내다보면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네. 예. 자, 뭐 이제 진보건 보수건 무엇이든 간에 일단 사회 발전을 위해서 힘을 쏟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대표께서도 예.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하고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무한한 가능성, 대한민국이 이루어 온 이런 어떤 사회적인 이 결과물, 제보들을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보수든 진보든 올바로 이렇게 좀 방향을 잡고 힘을 합쳐 나가는 게 중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